개화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급진적이었습니다. 이런 개화는 당연히 반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임오군란이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당합니다. 갑신정변으로 맺은 텐진조약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조차도 사실은 바로 그 개화와 척사의 부딪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3일 천하로 끝난 개혁운동, 즉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오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은 상당히 후퇴를 하게 됩니다. 청의 개입도 있었고 또 일본이 약간 이제 청의 개입 때문에 후퇴를 하게 되면서 어, 빠른 그런 개화 정책을 추구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에게는 불만일 만큼 지지부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파의 분열이 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분열된 개화파를 우리가 급진개화와 뭐 온건개화 이제 이렇게 흔히 구분해서 부르기는 하죠. 급진개화파 측은 빨리 청와하고 관계를 끊고 자주국으로서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그러한 측면이었습니다.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당시 조선 내부에서 상당한 그 지배 계층의 그런 자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영향력은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김옥균도 20대였고 나머지는 뭐 이제 20살, 뭐 19, 뭐 17,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주 젊은 친구들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어, 여기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계아파들의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아주 젊은 모습이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김옥균의 모습은 코스염이 나 있는 김옥균의 모습은 나중에 한 10년쯤 후의 그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그 당시 19살이었던 서재필이 보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나중에 1895년에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상당한 일을 했던 분이죠. 서광범, 그 다음에 박영효가 여기 해당합니다.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젊죠. 자, 이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은 선생님의 영상 중에 보면 개화라는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메이지 유신은 일본은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와 경제 두 가지를 다 바꾸는데 성공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화파들도 조선의 정치까지 다 바꾸기를 원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화파가 주도가 됐던 게 사실은 갑신정변입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급진 개화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온공 개화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온공 개화파는 물론 급진 개화파하고 생각은 같아요. 자, 빨리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죠. 그런데 이 온공 개화파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걸 뭘로 봤냐면 개화 정책을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개화에 반대하고 있는 위정 척사 세력들을 몰아내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민씨 세력과도 손을 잡고 하여튼 위정 척사 세력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청의 간섭을 몰아내기 위해서 청과 관계를 끊고 그리고 나서 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중심 인물은 김홍집, 홍영식, 김윤식 등입니다. 김홍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김윤식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청에 가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 기술을 배워왔었던 사람 있죠. 물론 그걸 배우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갔던 사람을 영선사라고 하는데 관직 이름이에요. 그 영선사가 바로 김윤식이었습니다. 어,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청에게 급하게 원군을 요청했을 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연락했던 사람이 바로 청에 파견되어 있었던 영선사 김윤식이었습니다. 이 김윤식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지요. 자, 이들은 청의 양무 운동을 모델로 합니다. 그러면 청의 양무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선생님 영상 중에서 개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신정변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가지고 정변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갑신년이었기 때문에 갑신년에 일어났던 쿠데타 정변이라고 합니다. 이 해가 1884년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일어났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개화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돈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청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개화의 첫 번째 목적이 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대 관계를 끊고 자주국이 되는 것이 개화의 첫째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이 좋아할 리가 없죠. 청이 이모군란 이후에 간섭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 부분을 건들기 시작을 했고 개화 정책은 당연히 지지분해질 수밖에 없었죠. 바로 여기에 대한 반발로 급진 개화파들이 빨리 개혁하자, 빨리 개화를 하자라고 일으킨 개혁운동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개혁운동에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한 그 둘째 날에 정변을 일으키는 그 다음 날에 정강 14개조를 발표합니다. 자, 이 정강 14개조는 교과서 21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14개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3일 만에 이 개화파가 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청나라 군대가 물밀듯이 바로 이들이 머물고 있는 궁궐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들을 막아주기로 약속을 했었던 일본이 원래 청나라 군대가 한 1,500 정도가 있었고 일본 군대는 달랑 150명 정도였어요. 경찰 병력까지 해도 한 2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이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1,500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일본 군대가 청나라를 이겨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큰소리 빵빵 쳤죠. 근데 막상 청나라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어이쿠나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빼버린 거죠. 그래서 방어를 해줄 군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잡히게 되면서 이 정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별로 없었고요. 자금도 별로 없었고 이제 여기에가 이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개화파를 제거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은 더욱더 조선에게 당당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도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 청과 일본의 세력 다툼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이 조선에게 자신들이 엄청 피해를 봤다. 즉 청이 궁궐로 쳐들어오고 또 이거 조선 군대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해요. 아주 많이 다치고 재산이 많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 달라. 결국은 이걸 지불해 줍니다. 바로 이 조약을 한성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어이가 없는 조약이 하나가 맺어지는데 바로 이 텐진조약이에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텐진조약은 조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자,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너무 웃기는 게 이 청과 일본이 조선을 놓고 조약을 맺었는데 조선은 여기에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뭐였냐면 양국 군대가 같이 철수를 하자. 일단 조선에서 빠지자. 그리고 또 조선에 군대를 보내야 될 상황이 오면 서로 조선이 만약에 청에게 이제 군대 좀 보내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청이 일본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같이
동시에 조선의 군대를 데리고 오기로 이렇게 결정한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조선을 가운데 놓고 조선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제3자가 지네들끼리 서로 뭔가를 거래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국제 질서, 이런 국제 질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상당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청의 간섭을, 청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조선을 독립 자주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면서 웃기지도 않게 또 일본의 도움은 또 적극적으로 원해요. 그리고 또 이네들이 모델로 삼은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는 군사력 그 태반을 일본 군에게 의존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자체적으로 뭐 사관생도도 있었고 그랬지만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그 막강한 군사력은 이길 수가 없었죠. 또 청이 조선에 파병되었을 때 그 청 군대는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30여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였던 분야가 바로 근대식 무기나 또는 신식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가 조선에 파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청나라 군대가 몰려왔을 때 일본이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고 내뺐던 그 가장 큰 이유가 군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신식 군대로서.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이 이렇게 개혁을 하면 백성들이 다 따라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죠. 위로부터의 개혁이 많이 실패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이해를 보여준 정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갑신정변을 마치겠습니다.